이거 뭐고? 이건 이렇게 봐. 그다음에 지금 찍을 건 아니고요. 잘 넣어놨다가 지난 9월 달에 RX 560 리뷰를 해달라고 했던 AMD에서 고맙게도 이번에 또 다른 제품의 리뷰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저번에 라데온 560이나 뭐 킹스톤 메모리라든가 뭐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것들 리뷰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공부를 해야 되죠. 저랑 같이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성장해 나가는 오늘 공부할 과목은 무엇이냐? 짜잔! 라데온 RX 베가 64. 요즘 이제 트위치나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가지고 게임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제 동시 송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에 적합한 최고의 성능을 가진 그래픽카드를 소개하고, 라데온 그래픽카드는 이스터 에그 같은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플루이드 모션이라든가 라데온 7이라든가 프리싱크 2 같은 요런,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버려! 설마 버리진 않습니다. CPU 2700X입니다. 2700X 이것도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가장 놀란 게 뭐냐면은 뭐 제 매장에 한한 걸 수도 있겠지만 AMD CPU의 판매량이 인텔 CPU의 2배 이상 돼요. 인텔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인텔은 이렇게 어차피 i5 이상급에서는 4대 쿨러가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AMD에서는 이런 레이스 맥스나 레이스 프리즘 같은 쿨러들이 기본으로 이게 한 5, 6만원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쪽이 좀 강세를, 그러니까 CPU 가격뿐만 아니라 쿨러 가격까지 생각하면은 그 11월 8일인가에 미국에서 넥스트 호라이즌인가 하는 것에서 행사를 했는데 7나노 뭐 제품이 소개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젠2죠. 사실은 젠2가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아직 미국은. 젠2도 AMD에서 기존에 약속하신 것처럼 소켓 AM4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다 보내주신 부품이에요. 물론 반환해야 되지만 이걸 가지고 최상위급의 게임들을 구동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잘생긴 라인하르트. 네. 라데온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라데온 7, 라데온 프리싱크, 플루이드 모션 요 세 가지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외에도 프로젝트 RESX 게이밍에 관련되어 가지고 나오는 최적화와 버그를 없앨 수 있는 드라이브들을 지속적이고 그리고 빨리빨리 올려줘 가지고 e스포츠에 굉장히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색깔은 참 화려하다. 드라이브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이 18.11.2. 아유, 그 며칠 사이에 지금 아드레날린 드라이브가 새로 나와버렸어요. 3일 전인데 최신 버전으로 다시 좀 설치를 해가지고 게임하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AMD 라데온 쪽에서는 이제 자랑하는 부분인 거죠. 드라이브를 이렇게 지속적이고 빨리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삼성 C32H70이라는 건데 이제 프리싱크2 지원 모델로 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고가형 모니터가 아니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소기업 모니터들도 현재 한 400개 정도가 프리싱크2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배틀필드 5 울트라 최고로 모든 걸 최고로 세팅해서 저기 안 보여. 그런데 내가 온다고 소문난다. 뭐야 얘 저거 아이가? 어디서 쏘는 거야? 어쨌든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이 돌멩이 하나하나나 광원 같은 것들이 굉장하네요. 지금 울트라 옵션에서도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라데온 7이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실행 중입니다. 지금 라데온 7이 실행 중인 거야? 네. 자동으로 자기가 감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게임을 하기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게임상에서 우리 사용자가 이런 키보드나 마우스를 입력하고 있지 않을 때 프레임을 그 상태는 낮춰가지고 그래픽카드의 효율성을 올리고 전력 소모를 줄여가지고 게임에 들어가고 사용자가 키를 눌렀을 때는 또 최대 프레임을 활용하는 이런 게 라데온 7이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데온 7을 활성화, 그 다음에 비활성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잘생긴 라인하르트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게임 있죠. 아까 전에 저희가 배틀필드 들어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7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켜기 끄기 이런 식으로 7의 최소값과 7의 최대값이 뜨고 이런 식으로 몇 프레임까지 올리고 프레임을 어디까지 내리고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프리싱크2도 해보고 나서 로스트아크를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프리싱크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놀이동산에 가서 걸음을 걷는데 남자는 이런 걸음으로
걷는데 여자친구는 조금 느린 걸음, 아무래도 좀 느린 걸음으로 걷겠죠. 그럼 둘의 프레임이 달라요. 둘의 프레임이 다르면은 엇박자가 생기고 이 트러블이 생기고 나중에 깨어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티어링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프리싱크는 뭐냐, 여기 본체에서 뿌려주는 주사율을 모니터가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게임에서 50프레임이 나오면은 얘도 50프레임을 쏴주고, 얘가 57프레임, 65프레임을 하면은 얘도 57, 65프레임을 자동적으로 동기화 시켜가지고 본체와 모니터의 프레임이 서로 달라서 나타나는 티어링 현상이나 화면 깨짐 현상이 없이 그대로 맞춰주는 그 기능을 프리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560? 네. 2560으로 해보자. 네. 이거 최대 해상도로 하고 무조건 최상. 역시 저희는 전사죠. 우와, 이거는 그 정면으로 거울을 보는 줄. 얼굴 노출돼 버렸다. 어떡하지? 모자이크 해야죠. 토로를 오마주를 했나? 약간 그런 느낌이. 2540 해상도로 최고 옵션으로 돌리는데 전혀 렉이나 이런 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이 정도 게임에서 RX Vega 64가 렉이 느껴질 정도라면은 뭐 AMD 쪽에서 저한테 리뷰를 아예 맡기지도 않으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멀티태스킹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유튜브로 4K 영상을 2개를 틀고 배틀필드 5를 울트라 옵션으로 해가지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K 영상들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플레이 하는데도 아주 훌륭한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면은 뭐 유튜브 스트리머라든가 트위치에서 방송을 할 때 렉을 느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프리싱크하고 라데온 7을 켰을 때와 껐을 때 보여진 화면의 느낌과 그리고 실제 전력 소모량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프리싱크를 켰을 때와 껐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프리싱크를 꺼줘봐. 프리싱크 끄기, 티어링 현상이나 이런 게 사실은 느껴져야 되는데 그래픽카드하고 모니터가 원체 좋은 놈이 되나니까 티어링이나 프레임이 안 맞다라는 게 사실 전혀 느껴지지는 않아요. 한번 켜봐봐. 켜기. 아까 프리싱크를 껐을 때와 비교해가지고 그 차이점이 느껴지냐고 물어보면은 맨눈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얘가 베가 64가 기본 체력이 좋은 놈이 되노니까 비교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둘 다 훌륭해요. 라데온 7을 껐을 때와 켰을 때, 라데온 7을 끄고 게임을 하지 말고 게임 네? 행 전력 소모량을 보자고. 전력 여기 소모량. 이거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나? 말로 하면 되지. 네? CPU가 지금 74, 75 나오고 그래픽카드가 20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데온 7을 한번 켜봐봐. 지금 CPU 전력 소모량, 특히 GPU 쪽의 전력 소모량이 그 총으로 비행기를 맞추려고 이 게임에서는 가능해? 네. 데미지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특히 GPU 쪽에 CPU보다는 GPU 쪽에 전력 소모량이 감소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D 라데온에 숨어있는 이스터 에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플루이드 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겠는데 9월달에 RX 560 리뷰를 하면서 세팅 방법이나 그 시험 방법을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그 링크를 달아드릴 거고, 플루이드 모션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복습 차원에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팅 방법은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링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40초 정도부터 설명이 나올 거예요. 링크 영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야구공이 날아가는 영상이 있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죠. 이게 30프레임의 영상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걸 플루이드 모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야구공 맞습니다. 야구공이에요. 요렇게 날아가는데 플루이드 모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중간중간에 새로운 야구공의 이미지를 라데온이 생성을 해낸다는 거죠. 훨씬 더 부드러운 영상을 뽑아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리 장군이나 마징가 제트 같은 옛날 만화 영화 같은 것들이 뭐 고전 영화, 뭐 빠삐용이라든가 사운드 오브 뮤직 그런 영화들도 있겠죠. 그런 영화들을 플루이드 모션을 적용해가지고 본다면은 새로운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AMD 라데온을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 플루이드 모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AMD RX Vega 64의 성능입니다. Vega 64를 받고 이 영상을 찍는 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공부했거든요. 이놈의 성능이나 특장점이 뭔가 공부를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 느낀 거는 AMD에도 이런 굉장한 괴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해 본 바로 의하면은 RX Vega 64에는 스트림 프로세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저도 뭔지 몰라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스트림 프로세서라는 게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에서는 1100개에서 1700개, 1800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4096개의 스트림
프로세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안에 있는 DDR 메모리가 고대역 폭의 메모리 인터페이스인 HDM2? HDM2 맞았나? 잠깐만요. 자꾸 헷갈린다. 용어가 헷갈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HBM입니다. HDM이 아니고 HBM2라는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보다 더 넓은 메모리 대역폭 캐시를 우리 사용자들한테 약속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훌륭한 재미있는 RX 164 그래픽카드를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신 AMD 라데온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리뷰를 저에게 올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더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